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연락 시도나 호감 표현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중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제주 스토킹 변호사의 시각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의 구조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문자, SNS 메시지, 이메일 등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배회하며 선물이나 편지를 전달하고 미행하고 피해자나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 등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기본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중이나 피해 회복,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 결과이므로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종결 방식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단순히 처벌이 두렵다고 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사실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검찰이 판단합니다. 스토킹 혐의라고 해서 모두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첫째, 범행 동기와 경위가 경미한 경우입니다. 둘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셋째, 재범 위험성이 낮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지역사회가 좁고 인적관계가 밀접하여 스토킹 혐의가 발생하면 주변 평판이나 사회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기록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